다다미가 깔린 넓은 방,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상석에 앉은 오야붕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 수십 명의 거물급 야쿠자들이 숨을 죽이죠. 같은 시간 조직의 가장 밑바닥 한 구성원은 사무실 구석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고 잿더리를 비웁니다. 이 방해 공기를 지배하고 이들의 운명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은 바로 거역할 수 없는 계급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야쿠자가 사카즈키 고토를 통해 서로 가족관계를 맺고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쌓아 올렸는지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피라미드 내부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정점에 있는 존재, 단연 오야붕입니다. 조직의 아버지이자 가장으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죠. 오야붕의 공식 직함은 조직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조로 끝나는 조직은 조장, 일본 최대 폭력단 야마구치구미가 대표 사례입니다. 회로 끝나는 경우 회장, 도쿄를 거점으로 한 거대 조직 스미요시 카이와 이나가와 카이가 이 모델에 해당하죠. 전통적인 일가 조직은 총장이라 불리며 기업명을 모방한 조직은 사장이나 대표라는 직함을 쓰기도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분위기나 각 조직원의 입지에 따라 오야지, 아니키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립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만화 짱구는 못 말려에서 짱구가 험상궂은 인상의 유치원 원장 선생님을 두목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는 두목이라는 표현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데 사실 일본 원작에서는 짱구가 구미초라고 부릅니다. 야쿠자가 공공연히 활동하던 일본에서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표현으로 원장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반응이죠. 군소 조직이나 하부 조직에서는 조장이 실무에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거대 야쿠자 조직은 부모 역할인 오야붕이 힘든 일을 맡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중대한 결정이나 큰 행사를 제외하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그 권위 자체가 역할인 셈이죠. 일본 최대 폭력단 야마구치구미의 역대 조장은 가장 권위 있고 강력한 야쿠자 인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 조직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을전서열이 최우선에 위치하죠. 총재라는 직함도 있습니다. 주로 은퇴한 원로 지도자에게 부여되는 명예직이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몇몇 조직에서는 조장이나 회장이 존재함에도 이 총재가 실질적인 톱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전임 수장이 총재로 조직에 남는 제도는 안정적인 후계 관리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조직 내에 이중 권력을 낳는 상황 정치에 단점을 갖기도 합니다. 이나가와 카이 초대회장 이나가와 세이조는 1985년 은퇴해 총재직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21년이 지나 자신의 친손자가 얽힌 후계자 문제에 노구를 이끌고 등장해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최용의 야쿠자 조직으로 불리는 쿠도카이의 4대 회장 노무라 사토루는 자신은 총재일 뿐이라며 은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를 실질적인 톱으로 보고 조직이 벌인 살인과 살인미수 범죄의 최종 책임을 물어 2021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행이라는 특수한 직함도 있는데요. 수장이 수감, 병환 혹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재할 때 바로 아래 위치나 그에 준하는 권위자가 대행을 맡아 수장의 복귀나 후계 작업이 완수될 때까지 조직의 통제권을 가지게 되죠. 부조장이나 부회장이라는 직함도 아주 간혹 존재합니다. 이치와카이나 고베 야마구치구미처럼 거대 조직에서 이탈해 새롭게 창설된 조직에서 나타난 바 있는데요. 수장을 따라 이탈한 거물급 간부의 공을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한 권력 분배에 성격이 강합니다. 야쿠자라는 가족의 정점에는 또 한 명의 권력자가 있는데 바로 오야붕의 아내 누님입니다. 조직원과 직접 사카즈키 의식을 치르지는 않지만 조직의 어머니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막강한 비공식적 권력입니다. 때로는 오야붕의 결정에 직접 조언하고 조직 내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죠. 그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3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다오카 카즈오의 아내 다오카 후미코인데요. 1981년 남편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그녀는 4대 후계자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계승의식에서는 사망한 남편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며 조직 결속을 다졌을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죠. 영화 속 대사처럼 야쿠자 세계의 서열, 즉 위아래는 절대적인데요. 이 복잡한 계급 사다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오야붕의 자식인가 아니면 아우인가. 조직의 실무와 계승을 담당하는 꼬북 라인과 참모로서 자문과 조언을 맡는 샤테이 라인. 이 두 축이 야쿠자 계급의 근간이죠.
오야붕의 침묵은 한 남자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 한마디에 거대한 조직이 숨가쁘게 움직이죠. 오야붕 아래에는 수많은 꼬붕들이 있습니다. 이 평조직원은 와카나카 또는 와카슈라고 불리는데 대략 젊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우두머리, 즉 오야붕의 장남격이 바로 와카가시라입니다. 카시라라고 줄여서도 불리는 이 위치에는 보통 직계 조직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인물이 임명되는데요. 사실상 조직 내 2인자이자 조직 운영의 실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다른 조직과의 외교, 심지어 전쟁까지 신두지휘하며 조장이 부재할 시 대행을 맡기도 하죠. 하지만 와카가시라가 가장 중요한 진짜 이유는 바로 조직의 후계자라는 점인데요. 물론 평판이 아주 나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조직을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상황에선 유력한 차기 조장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역할인 만큼 이 자리가 비어있을 시 와카가시라 대행을 두기도 하죠. 간사이 조직에서는 이 와카가시라 직함이 일반적이지만 이나가 아카이 같은 간토 조직에서는 이 사장이 2인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와카가시라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조직은 역시 야마구치구미인데요. 3대 시절 마지막 와카가시라였던 야마모토 케니치는 일본 제1의 꼬붕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충성심과 권위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1981년 다오카 카즈오 사후 당연히 차기 조장으로 유력했지만 그 역시 바로 다음에 병사하면서 조직 후계 구도가 꼬이게 되었죠. 5대 조장 와타나베 요시노리를 옹립했던 타쿠미 마사루는 조직의 금고직이라 불리던 재정 책임자였고 1989년 와카가시라 자리에 올라 사석에서 조장에게 반말을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나 1997년 그 권력에 반발한 조장 충성파에게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현 6대 조장 츠카사 시노부 역시 2005년 2개월간의 짧은 와카가시라 기간을 거쳐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 6대 체제에서 20년간 실권을 쥔 와카가시라가 바로 다카야마 키요시인데요. 그는 조직 운영과 전쟁 정권을 쥐고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최근 고령과 건강 문제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타케우치 테로아키라는 인물이 새로운 와카가시라로 취임하며 7대 조장 계승 작업을 진행 중이죠. 오야붕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그림자, 그들의 연륜이 담긴 한마디는 때로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오야붕의 동생격, 꼬붕들의 삼촌격인 샤테이들 역시 조직의 주요 구성원인데요. 와카가시라가 자식들의 우두머리이듯 이 아우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샤테이가시라입니다. 그는 조장에 버금가는 연륜과 와카가시라에 비견되는 권위를 갖습니다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야붕의 자식이 아닌 동생이기에 조직의 공식적인 계승 서열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샤테이가시라는 조직의 원로이자 참모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인데요. 4대 야마구치구미 시절 샤테이가시라였던 나카니시 카즈오는 경찰 공식 자료에서 조직 3인자로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야쿠자로는 드문 대졸 출신으로 언론 대응에도 능했던 그는 1985년 조장과 와카가시라가 동시에 피살되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조장 대응으로서 조직의 전쟁을 이끌었고 비록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자기 조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대, 6대 야마구치구미를 거치며 와카가시라의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샤테이가시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듯 보입니다. 현재 6대 야마구치구미의 샤테이가시라는 모리오 우타고라는 인물입니다. 샤테이가시라의 바로 아래 직책으로는 샤테이가시라 호사가 있습니다. 차기 샤테이가시라 후보격이자 요직 중 하나이죠. 야쿠자 소재 게임 용과같이 1편 초반부에서 주인공 키류 카즈마가 이 샤테이가시라 보좌라는 직책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두고 그의 친구 니시키야마는 누가 함부로 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출세가도가 보장된 것도 아닌 미묘한 위치라고 표현하는데요. 높은 존중은 받지만 조직 계승 서열에서는 벗어나 있는 샤테이 그룹의 위상과 한계를 정확히 짚어낸 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샤테이들은 평소엔 조직 운영에서 한 발 물러서 있지만 위기 상황 시에는 샤테이카이로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거나 족합버린 꼬붕들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야쿠자 조직이 거대화, 강력화되면서 오야붕과 소수의 참모진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1960년대 초 3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다오카 카즈오는 샤테이 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제도인 7인중을 설치하는데요.
이들은 월 1회 정례회에서 중요 사항을 협의하고 다오카 조장의 승인을 받아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경찰의 폭력단 집중 단속으로 이 샤테이 라인이 대거 체포되거나 은퇴하게 됩니다. 바로 그 권력 공백을 꼬북 라인이 파고들었고 와카가시라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 체제가 시작됩니다. 조직 운영의 중심이 샤테이에서 꼬붕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집행부 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급은 바로 와카가시라 호사입니다. 보자라는 이름 때문에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수많은 꼬붕 중에서 차남, 삼남, 사남격에 해당하는 이들로 조직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핵심 서열입니다. 서로 차기 와카가시라 자리를 노리는 잠재적 경쟁자들이기도 하죠. 조직의 운영을 가르는 밀실, 정적 속에서 오가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야심을 꿰뚫어 봅니다. 오야붕을 향한 충성의 맹세 아래 다음 시대를 향한 야망이 뜨겁게 교차하는 곳, 집행부는 조직의 내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와카가시라 보자들이 이 내각의 핵심이죠. 물론 샤테이가시라 역시 주요 집행부 구성원이며 샤테이가시라 보자까지 집행부에 속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도쿄의 이나가 아카이나 스미오 시카이도 집행부와 비슷한 최고 간부 체제를 운영하고 있죠. 와카가시라 보자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존재하는데요. 보통 최선임자를 필두 와카가시라 보자로 선정합니다. 1980년대 초 야마구치구미에서는 조장과 와카가시라가 후계자를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연달아 병사하자 당시 필두 와카가시라 보자였던 야마모토 히로시가 조장 대행을 맡아 차기 조장 자리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은 조직 분열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불러왔죠. 필두 와카가시라 보자나 행정실무에 특히 뛰어난 인물은 본부장이라는 직책에 임명됩니다. 상황에 따라 총본부장, 부본부장으로 더 세분화되기도 하죠. 4대 야마구치구미 본부장과 5대 총본부장을 역임한 공무원 출신 야쿠자 키지모토 사이조가 이 직책으로 유명했습니다. 조직의 중심이 되는 와카가시라, 샤테이가시라, 그리고 이 본부장을 묶어 조직의 3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2012년 야마구치구미는 와카가시라의 수감에 대비하기 위해 통갈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도입한 적도 있는데 당시 필두 와카가시라 보자였던 하시모토 히로우미가 이 자리에 앉아 사실상 와카가시라 대행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곧 견제받아 와카가시라 다카야마 키요시 복귀 후에 은퇴하게 되었죠. 야마구치구미에서 본부장 직책은 대체로 조직 4인자 정도 위치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와카가시라나 조장으로 향하는 출세 가도라기보다는 행정형 인재가 오를 수 있는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를 거친 인물은 시간이 지나 샤테이가시라나 고문 같은 원로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조직에 따라 이 본부장급 직책을 간사장, 서기장, 사무국장, 부의사장 등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집행부 임원들이 운영, 징벌, 풍기, 후생, 조직, 총무 등 각 분야를 총괄하는 위원장 직함을 나눠 갖기도 합니다. 징벌위원장은 규율을 어긴 조직원에 대한 징벌을 결정하고 집행, 후생위원장은 조직원과 그 가족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직이죠.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요직은 섭외위원장인데요. 이들은 다른 야쿠자 조직, 경찰, 지역유지, 기업, 심지어 정치권까지 상대하며 외부 교섭과 갈등 중재를 도맡는 조직의 외무부 장관이죠. 이처럼 풍부한 인맥과 교섭력이 요구되는 자리는 출세로 향하는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섭외위원장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이나가 아카이의 구마가이 마사토시가 있습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직접 출연하거나 재구호, 자경단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고 심지어 마을 반상회까지 모습을 드러내면서 적극적으로 조직의 이미지 관리에 나선 바가 있죠. 2020년 그는 이나가 아카이 섭외위원장 겸 도쿄 중앙블록 통갈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세력권이 넓은 광역 조직의 경우 일본 각 지역을 관할하는 블록장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 역할 역시 주로 와카가시라 보자들이 맡습니다. 조직의 오랜 역사를 지켜봐온 산증인들, 그들의 주름진 얼굴은 현재의 권력자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실무에선 한 발 벗어났지만 조직 방향성을 조언하는 참모그룹도 있습니다. 최고고문, 고문, 상담력, 참여 같은 직책들이 이에 해당하며 그 명칭은 조직마다 유동적입니다. 보통 최전선에서 물러난 조직 내부 출신 원로가 맡지만 드물게 기업 출신이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외부 전문가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연령상 조장과 비슷해 형제관계를 맺거나 혹은 나이가 훨씬 많아 따로 사카즈키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4대 야마구치구미의 샤테이가시라로서 조장 대행 역할을 맡아 분열전쟁을 수습했던 나카니시 카즈오를 예우하기 위해 5대 체제에서 최고고문 직책이 신설되었죠. 오랜 시간 총본부장을 역임했던 키시모토 사이조 역시 6대 야마구치구미에서 최고고문으로 예우받았습니다. 현재 야마구치구미 최고고문인 아오야마 치히로 역시 60년 가까이 야쿠자로 활동한 원로로 지난 10년간 샤테이가시라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년간 6대 체제의 실권자였던 다카야마 키요시는 와카가시라에서 물러난 뒤 상담역이라는 직책을 신설해 그 자리에서 여전히 7대 후계 작업에 관여하는 듯 보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엄격한 서열은 모든 일상에 적용되며 자석 순서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연회나 회의,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서열에 따른 좌석 배치가 존재하죠. 상석에는 오야붕이 앉고 그 다음은 최고고문, 와카가시라, 샤테이가시라, 그리고 집행부 서열 순으로 오야붕의 주변을 채우게 됩니다. 수많은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서열에 맞춰 도열하는 것 자체가 위계질서를 재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겠죠. 조직의 위세와 힘은 결국 이 피라미드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다락빠진 구두에서 나옵니다. 집행부보다는 아래지만 여전히 권위 있는 직책을 가진 간부나 중간부 등 고위 조직원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며 집행부 입성을 노리는 중간 관리직이죠. 그 아래 주요 직책이 없는 정식 꼬붕들은 와카나카 또는 와카슈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만약 소규모 조직이나 하위 조직 소속이라면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이자 사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가나 상위 조직 소속이라면 그 자신도 하나의 하부 조직을 이끄는 오야붕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조건 하부 조직을 가진 것은 아니고 개인 실정에 따라 이름만 올려놓기도 하죠. 본가를 정점으로 2차, 3차, 4차 단체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에서 명령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부모가 되는 직속 상부 조직을 통해 내려옵니다. 지휘 계통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가 행사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휘 계통이 다르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리고 하급자가 이를 따르는 것을 당연한 예의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2차, 3차, 4차로 이어지는 항렬이 곧 절대적인 서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2차 단체, 즉 본가 직계 조장이 3차 단체 조장보다 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록, 자금력, 거느린 세력의 규모, 그리고 오야붕의 신임도에 따라 그 위상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항렬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 격과 실세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현 6대 야마구치구미의 와카가시라, 타케우치 테루아키는 과거 3차 단체 조장이었을 때도 막강한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본가 직계 조장 중에서도 하급자인 그에게 함부로 반말을 쓰는 이가 극소수였다고 전해지죠.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의 밑바닥을 차지하는 말단 조직원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들은 매달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호기에 내몰리는 동시에 상부 사무실에 당번으로 불려가 온갖 잡무를 담당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원되어 의정과 경호를 맡아야 합니다. 이들은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확실한 출세의 길은 복역이었는데요. 오야붕이나 조직을 대신해 징역을 사는 것이죠. 야쿠자 세계에서 복역은 처벌이 아닌 근무이자 임무였고 그 희생의 대가로 더 높은 직책과 위상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갖 규제의 파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느냐가 계급 상승의 지름길로 여겨지고 있죠.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자욱한 담배 연기 속 조직의 아침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사카즈키를 받지 않은 조직의 견습생을 해야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조직 사무소에서 숙식하며 선배들의 시중을 들고 청소, 전화응대 등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합니다. 해야즈미 기간 동안 조직의 엄격한 행동규범과 위계질서를 몸으로 배우게 되죠. 만약 근무지가 상부단체의 본부 사무소라면 이는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며 출세의 가능성도 높아 채용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야즈미는 자금 획득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조직으로부터 담뱃값 등 약간의 용돈을 받아 생활합니다. 수년간 견습 생활을 거쳐 능력을 인정받으면 비로소 사카즈키 코토를 통해 정식으로 꼬붕이 되어 조직에 입단하게 되죠.
하지만 사무실에 장기간 구속되는 생활을 해야만 하고 실수를 저지르면 윗사람에게 가혹한 폭력 등으로 제재받기에 많은 신참이 이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야쿠자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청년층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이 헤아즈미 제도를 폐지하는 조직도 늘고 있습니다. 굳건해 보이는 계급의 사다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야붕의 신뢰를 잃거나 조직의 규율을 어긴 자는 어제까지 누렸던 지위를 박탈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강등은 조직에서 쫓겨날 정도는 아니지만 규율 위반 시 내려지는 명확한 처벌 중 하나인데요. 가장 많은 강등 사유는 역시 돈 문제입니다. 매월 내야 하는 상납금을 미납하거나 조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혹은 개인 채무 문제로 조직에까지 폐를 끼치는 경우가 해당하죠. 또한 마약 사용이나 사기 등으로 체포되어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위를 남용해 아랫사람에게 부당하게 행동한 것이 발각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부 계승 문제에 반발하는 등 분열을 초래했거나 조직 관리에 무능함을 보였을 때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강등은 와카가시라 보좌에서 평조 직원인 와카나카로 혹은 본부장에서 일반 위원장으로 떨어지는 등 명확한 직책과 서열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직위가 낮아지면서 조직 내 발언권과 영향력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죠. 때에 따라서는 본가의 직계 조직원 신분을 잃고 다른 산하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심지어 수장이 강등됨과 동시에 그가 이끌던 산하 단체가 해체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물론 건강 문제 등 본인의 요청으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강등 사례는 불명예이자 심각한 경고이며 다른 조직원들에게 규율 위반의 본보기가 됩니다. 강등으로 그치지 않을 만큼 규율 위반이 중대하다면 어제의 가족은 가차없이 조직에서 내쳐집니다. 파문은 글자 그대로 조직에서 추방하는 처분입니다. 구두 파문은 장기간 근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파문장이라는 문서가 전국에 통지되면 그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죠. 파문장을 받은 모든 조직은 파문당한 자를 손님으로 대우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교제하는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야쿠자 사회 전체로부터의 제외를 의미하며 사실상 폭력단 세계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는 무거운 제재입니다. 하지만 파문에는 복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본인이 뉘우침을 보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중재에 나서면 오야붕은 파문을 철회하고 복연장을 보내 관계 회복을 알리기도 하죠. 때로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조직원을 파문시켜 관계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사태가 잠잠해진 뒤 복귀시키는 위장 파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절연과 제명은 복귀의 여지가 없는 영구 추방인데요. 사카즈키로 맺은 부자, 형제의 연을 영원히 끊는다는 을절 선언이죠. 철연장이 전국 조직에 발송되는 순간 야쿠자 세계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어떤 조직에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완전한 낙오자가 되며 설령 일반 사회로 돌아간다 해도 처분 이유에 따라서는 보복을 각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적은 이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규율 위반을 전제로 한 처벌이 아니라 본인의 신청에 의해 조직 탈퇴를 승인하는 것이죠. 고령으로 인한 은퇴, 일반인으로의 전향 혹은 자금난 등으로 조직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신청합니다. 제적 통지 역시 각 조직에 전달되지만 처벌이 아니기에 야쿠자 사회에서 배척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야붕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조직이 아무 대가 없이 가족을 놓아주지 않겠죠. 조직을 떠나는 대가 혹은 규율 위반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조직원은 유비츠매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잘라 바치는 관습이죠. 최근에는 법으로 유비침의 강요행위가 강력히 단속되면서 이 관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손가락에 맞먹는 거액의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사죄의 형태가 바뀌는 추세입니다. 퍼나가의 빌딩에서 후미진 뒷골목까지 조직의 이름표를 달지 않은 이들이 야쿠자의 새로운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쿠자 위장 기업을 운영하는 키교 샤테이들, 그리고 범죄 하청을 받는 신흥 준폭력단 한구레, 이들은 정식 조직원은 아니지만 야쿠자의 위력을 빌려 활동하는 준구성원입니다. 1992년에 시행된 폭력단 대책법과 이후 더 강화된 폭력단 배제조례는 폭력단에 소속된 정식 조직원을 직접적인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사카즈키를 받고 경찰 명부에 등록되면 은행 계좌, 휴대폰 개통, 주택 임대 등 모든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사카즈키와 계급이라는 전통적 시스템이 오히려 조직 운영에 족쇄가 된 것이죠.
그 결과 정식 꼬붕으로 입단하려는 청년은 급감했고 기존 조직원들마저 명부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쿠자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명부에 등록되지 않아 법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부 집단을 하청업체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계급이나 의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이해관계로 뭉치고 흩어지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폭주족 선후배, 지역 선후배 등 인맥을 기반으로 뭉치는 준폭력단 한굴에는 이제 어느 정도 포착과 대응이 가능해졌지만 최근에는 토쿠류, 즉 익명, 유동형 범죄 그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범죄 네트워크인 이들이 야쿠자 구성원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찰의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죠. 야쿠자의 공식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렇게 경찰의 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중구성원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견고한 계급의 피라미드는 그 속이 텅 비어가고 주변부가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죠. 총 2부에 걸친 이 영상이 야쿠자를 다룬 영화, 게임, 만화 같은 컨텐츠를 즐기실 때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